그 장예찬 씨한테 탈탈 털리고 있는 이준석 씨. 지금 이제 뭐 마사중 예약을 사실상 해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낙연 그 씨와 이준석 씨가 갑자기 합당을 하면서 여기에 또 류호정 끼얹기 이게 돼버리면서 개혁신당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 보면서 굉장히 웃겼는데 제3지대 성공 시나리오, 그러니까 나름 우리들은 큰 각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좀 보면 수도권 여기선 이제 금태섭, 양향자, 이원욱, 조홍천, 박원석 여기가 이제 수도권을 방어를 하고 광주 호남에는 이낙연 그리고 대구 영남엔 이준석. 그래서 요렇게 트라이앵글로 제3지대 성공시키겠다. 제가 이준석식으로 제가 똑같이 표현을 하자면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이 유명한 짤 아실 겁니다. 타이슨이 했던 말인데 누구나 저런 시나리오는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트라이앵글이든 뭐가 됐든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천하용인이 그 김용태 씨가 이제 김용남 씨로 바뀌면서 옛 천하용인으로 불리는데 김용태 씨가 이준석 씨를 겨냥해서 뺄셈의 캐스팅 모드다. 그래서 이 정체성 혼란을 결국 거래 정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바 있는데 참고로 그 펜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김용태 씨를 그렇게 욕하던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완용태다. 배신자다. 둘도 없는 역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요 몇 달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김용태 씨가 옳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씨와 그 주변에 있는 그 천하인들 이들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거세졌고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나 탈당하겠다. 우리의 뜻을 탈당으로 보여주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당 홈페이지에서도 탈당 기능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뭐 프로그램 만들고 공학도라 그러면서 열심히 언플하고 다니는데 막상 홈페이지도 지금 제대로 된 기능도 안 돼 있고 탈당 기능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고 탈당 좀 쉽게 좀 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죽하면 날치기 합당하려고 일부러 막아놓은 거 아니냐 요런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지금 나락갔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준석 씨의 그 열혈 지지자들이라고 불리던 2030 특히 사실 20이랑 30을 묶는 것도 애초에 프레임이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일반 모든 2030 남성들이 지지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결국에 이제 펜코 지지자들 뜻하는 거죠. 이들이 안티가 돼가지고 지금 총을 막 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준석 씨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도 계속 자극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전형적으로 망해가는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새로운 선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 주변에 있는 한마디로 지금 개혁신당의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지지자와 가짜 지지자를 저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욕하는 사람들은 가짜 지지자들이다 저거. 이준석은 가짜 지지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지지자들 보고 통 크게 정치해라. 그러면서 갑자기 펜코랑 클리한 게 한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먹혀야 이게 타격이 있는 거지. 펜코랑 클리앙 지금 한 몸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거의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게 사람들한테 타격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저렇게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참고로 조대원이라는 그 개혁신당에 있는 사람도 계속 자존심 싸움을 부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보시다시피 계속 우리 조롱하는 사람들은 개딸이랑 류네깐들밖에 없다. 너넨 가짜 지지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극렬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계획은 뭐 가질 수 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저런 식으로 지지자를 계속 깎아내리고 갈라치고 비난하고 지금 결국에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거라서 반응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저렇게 다루는 거는 유권자 조롱 벌써 시작했구나. 당에 딱 맞는 후보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런 사람들 내걸고 정치 한번 해봐라 어디. 이러면서 이제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막 탈당 인증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유권자랑 기싸움에서 잘 된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한번 기싸움이 시작되니까 굽히질 않아요. 계속 자극하고 최근에 또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개딸, 윤핵관, 그리고 개혁신당의 극렬 지지층, 한마디로 이게 팸콜 얘기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하나로 묶음으로 해서 거기와 나머지를 구분을 하면서 우리들은 새로운 세력이다라고 어필하려는 시도는 알겠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정도껏 해야죠. 뭐 적당히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먹혀야 이게 뭐 사람들이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프레임 그 작업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상식과 이성으로 무장했다. 국민의 평균 눈높이에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댓글에서도 싸늘합니다. 뭐 가짜 지지층은 이만 가보겠다. 지금 계속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기인 씨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최근에 허은하 씨랑.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은 당직자들,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뭐하러 사과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몇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부리고 계속 그 가짜 지지자라고 사람들 조롱하다가 그 화살들이 결국에는 이준석 씨와 그 주변에 있는 천하인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좀 이름 알려진 사람들한테 보통 이런 화살들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자극하고 있고 그 화살이 결국엔 자기들끼리 지금 겉으로는 무슨 뭐 새로운 정치네, 제3지대네, 개혁신당이네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감정이 옛날부터 쌓였던 게 지금 그 안에서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죠. 진짜 웃긴 상황이고요. 펜코까지 지금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런 인간이 배지다는 건 국가적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잘하는 짓이다. 지금 3%밖에 안 나오는 정당에서 진짜 가짜를 나누고 있을 때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들 몸집이 막 3%가 아니라 한 30% 되고 몸집도 크고 그 사이에서 지금 저러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저 하는 거 봐라. 지금 이렇게 원래 싫어했는데 지금 최종 세기 박았다. 이러면서 계속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우리들은 가짜 지지자고 극우 성향이다. 그럼 진짜 지지자들은 어딨냐? 요런 진짜 가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댓글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진짜 지지자다 아니다. 이게 한마디로 좀 젊은 사람들끼리 저렇게 일종의 밈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조롱이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이거 다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벌써부터 이게 시작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뭐 우리가 가가지고 뭐 대선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진영에서 갑자기 이때다 하고 내가 여기에 가면은 좀 인정받을 수 있나, 이렇게 가서 인증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커뮤니티 문화를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당눈삼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팅 3개월 해라. 뭐 치고 눈팅 3개월, 이게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 있는 문화인데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뭐 글 남기고 밭갈이 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지금 불난데에 기름을 자기들이 알아서 끼얹어주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우리는 팔짱 끼고 팝콘 하나 사갖고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기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진짜 청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예찬 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진짜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진짜 청년 논쟁이 좀 있었냐면 막 여의도 2시 청년이란 얘기도 있었어요. 막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여의도에 2시에 일반 청년들이 어떻게 그 여의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의도 그 2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일반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 못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국힘 내부에서도 좀 엄청 싸움이 많이 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때 그 장예찬 씨가 대선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본인 페이스북에 좀 2030 잡아야지, 지금 윤석열 그 청년 그 특사로 갔는데 지금 결국 뭐냐, 윤석열 문제냐 아니면 장예찬의 능력이 부족한 거냐, 누가 이렇게 글을 남기니까 댓글로 요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SNS에서 비아냥거리는 건 2030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나 맞출 생각 없다. 난 진짜 정말 그런 다수의 2030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겠다. 한마디로 지금 댓글단 너는 진짜 2030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요때 이미 진짜 가짜 얘기가 한바탕 확 붙었었어요. 그래서 장예찬 씨한테 붙었던 별명이 그 장진짜라고 해가지고 자기 엄청난 조롱이 있었던 거죠. 그냥 원조였습니다. 여기가 원조였는데, 그래 대선 과정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라이코스까지 소환하면서 이준석 씨는 나름 또 이게 자기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그 유머라고 뭐 한 거겠지만 저렇게 장예찬 씨를 라이코스라고 하면서 마치 그 되게 하찮은 그 개 취급을 하고 그 이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장예찬 씨가 댓글을 단 적이 있었죠. 아재라고 댓글 다니까 요거 다는데 20시간 걸렸냐 또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준석 씨는 뭐 자기 편 뭐 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자기 빼고는 다 늘상 조롱하고 그 상대방 깎아내리고 뭔가 이때다 싶으면은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 자기의 그 득점 포인트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또 앙금을 남긴 거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를 계속 그 장예찬 씨가 비난하니까 아 그래 잘한다 좀 라면 좀 끓이는구나 하면서 이제 라이코스에서 내가 토리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또 조롱을 했죠. 그러니까 늘상 저런 식으로 조롱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씨가 불쌍하다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그 너무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 딱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프레임 가두고 이런 걸 해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식으로 댓글로도 서로 막 논쟁 주고받으면서 그때는 펜코에서 이준석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이준석 씨 하면은 그 말이 다 맞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장예찬 씨가 저렇게 와서 댓글 단 걸 두고 또 엄청 조롱하고 비아냥댔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그 대깨문이라고 이제 펜코에서도 계속 막 비아냥댔었는데 정작 웃긴 건 최근에 좀 여러 계기로 변했지만 거기서도 똑같이 이준석 씨 말이면 다 맞다. 이준석은 큰 그림이 있다. 요런 얘기를 하니까 펜코 안에서도 살짝씩 불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국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냥 대깨 이준석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얘기들이 주류로 올라오진 못했었죠. 왜냐? 이준석 씨가 그만큼 그 펜코 안에서 사실상 그 신에 가까운 그런 하버드 천재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장예찬 씨의 반격의 시간이 온 거죠. 지금 펜코에서 나락간 거를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장예찬 씨가 드디어 이준석이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페미친문 좌파 정당이다. 뭐 요런 얘기를 했죠. 요거에 대해서 굳이 진지하게 뭐 논평을 하고 뭐 방어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장예찬 씨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준석 씨의 반격을 나서는 이 타이밍을 잡았다. 요것도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 페이스북에 또 이걸 올렸더라고요. 안에 앉은 사람부터 커피를 나눠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장예찬의 수영 캠프라면서 요거를 또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 커피를 그래서 저도 이게 올라온 거 보니까 안쪽에서부터 커피를 나눠주고 마지막에 본인 위치에 커피를 놓고 저렇게 만족한 듯이 이렇게 딱 요렇게 남들한테 커피 나는 먼저 주고 나는 마지막에 놓는 그런 장진짜다. 요런 식으로 흐뭇한 따봉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빵 터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 계시자면 요 커피 얘기가 왜 나오냐면 최근에 그 카페 영상이 그 매너 논란에 휩싸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가 저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보통은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이게 사람이 안쪽에 있으면 커피가 밖에서부터 나오면 안쪽에 있는 사람들 주는 건 뭐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거 다 떠나서 우리 뭐 당연한 그 우리가 해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씨는 이제 지지자들 앞에 두고 그동안 맨날 페이스북하고 심지어 막 팬코만 봐가지고 자기 최측근으로 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동료 커피를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월간조선에서도 기사로 나옵니다. 기사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구석 자리부터 돌리는 게 기본인데 사회생활도 안 해봤냐 이건 매너의 문제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온 상황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죠 한번. 네, 이렇게 본인 굉장히 흐뭇하게 커피를 마시고 웃고 있는데 어떤 일이 다가올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거는 안쪽에 이렇게 커피를 주는 게 보통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보시면은 저렇게 흡족하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장진짜 씨한테 저격까지 당한 상황이 왔다. 이거 참 이런 그래서 펜코에서도 바로 보시다시피 장진짜한테 굴욕당하는 이준석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게 펜코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냐.
펜코에선 참고로 장예찬 씨를 정치인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예전에 뭐 야설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격조차 없다, 실력도 없다. 그래서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확 그 상황이 바뀌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준석 먹이려고 저런 장진짜 같은 사람한테도 공천을 무조건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욕하는 그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뭐 가정교육이라든지 이걸 다 떠나서 이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커피 마시고 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굳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저런 장예찬 같은 사람한테도 처발리고 있다. 요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쭉 보면 이준석 씨의 그 주변에서 이준석 씨를 직접 겪어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까지도 계속 끌어올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 사람들한테 태도 문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반말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심지어 뭐 선배들 보면 인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정치가 아니라 이건 사람이 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가관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씨 얘기도 한동안 되게 화제가 됐었죠. 이준석은 나한테도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흐린 눈 하면서 넘어가줬었지만 요런 얘기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이준석의 태도 논란, 소위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던 이 싸가지 논란이 기본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욕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인간,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다. 요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요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의식 과잉 발언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본인은 이제 항상 주인공이어야 돼요. 항상 비유를 하는 걸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늘 내가 주인공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보조야. 약간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그동안은 그냥 모르는 척 했었지만 지금 보면 이제 오그라들지 않냐. 이거 그냥 우리는 여태까지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솔직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오죽하면은 정신 연령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 몰랐었는데 그때 뭐 다 같이 자의식 과잉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흑화 타령했던 거, 요것도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게 그 한마디로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여론선동 제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흑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또한 자의식 과잉이다. 누가 흑화를 했지 저런 식으로 막 나가고 그냥 개혁신당 그냥 내주라고 했냐, 요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온라인상을 보면 낙은영이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이준석 씨의 그 예절 교실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까불대고 촐싹대고 여기저기 사람들 막 감정 건드리고 다니고 요런 거에 대해서 예절 교실을 직접 본인이 해주고 있다, 뭐 이런 밈인데요. 실제로 지금 온라인상에 나오는 거 보면 저렇게 얌전하게 지금 이렇게 확 그 태세가 전환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괜히 뭐 이준석 씨에 대해서 뭐 지금도 채팅창 보면은 뭐 이준석 씨한테 무슨 열등감이 있냐든지 왜 이준석한테 그렇게 집중하냐고 하는데,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해온 정치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욕을 하면 할수록 이게 다 이준석 씨의 과거 12년 동안 해왔던 정치를 제가 아주 짧게, 아주 짤막한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것도 참기가 힘들다면, 그럼 이준석 씨를 그동안 그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정치를 해야 됐던 사람들 입장은 어떠한가, 요거를 이준석 씨를 정말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이분들도 듣지 않겠지만 이제 이렇게 슈퍼챗을 날리면서 이준석 왜 그렇게 건드리냐, 너 이준석한테 무슨 열등감이 있냐, 요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액수 2,000원으로 그렇게 한 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좀 반응을 보시면서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이틀 걸렸군, 요것도 이제 유명한 밈이었죠. 이틀 걸렸다. 이 본인의 그 자의식 과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페이스북 중에 하나였는데, 본인의 예절 참교육 당한 게 이틀 걸린 거 아니냐, 요것 또한 이제 준적준이 돼버렸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섀도우님이 지금 전 이준석을 싫어하는데 그쪽 하루가 커뮤니티에 쩔어서 저런 걸로 즐거워하는 분 같아서 라고 하시는데 즐겁죠. 즐겁죠 당연히. 우리가 그럼 뭐로 즐거워하십니까? 지금 본인이 여태까지 그렇게 남들 조롱하고 막 상대방 감정 긁어가지고 이게 뭐 심리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진짜 남들의 감정 건드리면서 대놓고 막 조롱하는 말 하고, 그래서 그 상대의 소위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이거 제가 프로게이머 시절에 게임하면서 마주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단어들 자체가. 근데 그거를 본인이 실제로 메이저 정치 무대에서 심지어 당대표까지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남들 발작 버튼 윤핵관 하면 무릎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바로 발작 버튼 눌린다. 요걸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그래 그럼 나도 게임의 관점에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그거 그대로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제가 뭐 이것 말고도 하루 종일 뭐 커뮤니티만 본다고 하는데 그 얘기 또한 이준석 씨로 바로 반박이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요 귀한 시간에 그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제가 이준석 씨를 비판하고 있는데 싫어한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냥 남은 그 연휴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 방송도 마음에 안 드시고 이준석 씨를 그렇게 뭐 싫어하신다면 이걸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당하신 게 있나 보네요 하시는데 페이스북을 차단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속상했던 일이라면 속상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 차단당하고 그 공식적으로 얼룩소라는 플랫폼에서 질문 받는다 그래서 질문을 저도 많은 시간을 써서 제 고민들을 담아내서 거기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것도 이제 대놓고 무시당하고 이거 꽤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차단 대선 때 본인이 해온 게 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아니면 차라리 본인이 그렇게 막 쿨한 척 세상 모든 이야기들은 자긴 다 받아낼 수 있는 척이라도 안 했으면 제가 이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막 다 받아주고 남들은 무슨 쫌생이로 만들고 그것도 이제 이준석 씨가 해왔던 거거든요. 그랬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준적준이란 말이 나왔듯이 이준석 씨의 말로 이준석 씨 지지자들의 공격도 다 방어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치가 게임이냐 뭐 정치가 무슨 공방인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그 이준석 씨가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걸 저는 원래 안 좋아해요. 저도 그냥 게임할 때 그런 전략 전술 세우고 했던 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던 거를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써먹는 거 보면서,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정치의 그 표랑도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그러면 이 게임의 무대로 오면 난 누가 오든 자신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남은 연휴 알차게 보내시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다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뮤직구님이 펜코 지금 아사리판 났나요 하셨는데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MBC에서도 이렇게 기사 방송 냈었죠. 역풍에 찍힌 이준석의 미래, 허은하 해명에도 부글부글, 뭐 요런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류호정 씨랑 저렇게 붙으면서 요게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정치 생명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굉장히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 이제 그런 밈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이준석 씨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 지지자들이 여기저기에 쏘고 다닐 때 그때 그걸 말렸었으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옥지원 씨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었죠. 이준석은 성상납 받았다, 이건 여자의 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면서 이준석을 읍참마속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자의 촉으로 이 사람 했구나 라고 직감했다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국힘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렇게 성상납당 창당식이라면서 그런 조롱하는 글도 올렸었는데 최근에 또 이런 페이스북 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그랬는데 지금 개혁신당에 저렇게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혹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를 약장수다, 약장수 수업으로 결론이 났는데 뭐 그 사람 얘기 들을 게 있냐 그러더니 실제로 본인이 당대표 때는 막상
뭐 되게 환영한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또 이런 허세를 부리죠. 샌델 교수님, 창문만 봐도 저는 대학교 시절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하버드를 또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창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정작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저게 허세였다는 그런 비판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요 내용들만 다룬다고 해도 몇 시간이 그냥 순삭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런 게 산더미예요. 그리고 뭐 개혁신당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상황을 보고도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후지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MBC에서도 그렇게 제목에도 다뤘듯이,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책을 찢어버리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최근에 투표를 올렸죠. 투표 올렸는데 약 24,000명 넘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하니까 원내 진입 5%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 제 알림이 형이도 채널 구독하시는 분 중에 5%는 원내 진입 할 것 같다고 하시고, 댓글들 중에도 그 보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응원합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95%는 아니다, 마이너스 4선 중진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는 걸 떼기 위해서 마사중에 어떻게든 안 되려고 이런저런 딱 그걸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하니까 보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원래 전략을 짤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과 결과를 어떤 상황으로 끼워 맞추고 거기서 선택지를 찾게 되면 그 폭이 확 좁아집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삼중이라는 그 프레임도 결국에는 이해찬 대표님 7선인데, 대선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선의 이해찬 대표를 되게 조롱하고 그랬어요. 7선과 그 마이너스 3선이면 도합 10선 차이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렇게 조롱을 하더니 결국 그 민낯이 어떠한가? 그냥 마삼중에 불과하다. 근데 그게 언론은 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주고 무슨 막 선거의 신인 것처럼 자꾸 스스로 묘사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 마사중이 될 텐데 정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번 계속 해봐라, 요런 의미들이 또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를 게임처럼 한다는 거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그거를 그 잘못됐다라고만 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치란 총칼 없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우주 전쟁의 기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전략 전술을 가지고 게임을 했었던 입장에서 이게 군사, 그 국방 쪽 여러 가지 그 전략 전술들이랑 실제 정치에서 쓰이는 거랑 이게 좀 맞물리는 것들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도 그래서 이걸 현실 정치에 대입해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까, 이거를 주로 고민을 해온 입장에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지난 대선 때 마삼중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뭐 마삼중한테 뭐 열등감을 가졌네, 뭐 부러워서 저러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도 뭐 그냥 본인의 귀한 시간이 좀 아까워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 그 마삼중 씨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요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